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63,000달러 부근에서 버프 흐름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상승의 물결이 찾아오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억토버라는 말이 무색하게 10월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직 남은 날이 더 많은 만큼 충분하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2% 상승한 62,9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04% 상승한 2,460달러대, BNB가 0.12% 하락, 솔라나가 0.74% 상승, XRP가 0.20% 하락한 0.53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6%,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얼마 안 가서 이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다시금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승세로 인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엘살바도르에서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가 부채 약 9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모두 상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엘살바도르는 지난 4일 달러로 표기된 9개 국채를 환매하겠다라고 발표한 뒤에 10일 신청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국채 환매 발표 후에 엘살바도르의 국채 가격이 급등하는 등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입니다. 현재 나이브 부켈레의 비트코인 도입 정책과 갱단 척결 정책 등 혁신적인 정책으로 현재는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 최근에도 경제 안정성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이 비트코인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서방 주류 언론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경제에 상당한 안정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 5월 당시 이 메시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아르헨티나 역시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비트코인 현상은 단순 새로운 대체 자산을 넘어서 금융의 혁신을 이끄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클래스의 자산이 나오게 된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1년 전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023년 이제 10월 초를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대 후반대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 전고점이었던 73,800달러 대비해서 낮은 가격대인 것은 사실이나 1년 전과 비교하여서 무려 150%의 상승을 이뤄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 지정학적인 문제들 또한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현재 금값 상승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는 이제 본인의 아니라고 이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해 밝히게 되었는데요. 기요사키는 금 가격이 오를 때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방어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며 기요사키는 이런 상황이 주식 시장의 하락을 예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기요사키는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고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큰 하락이 예상이 되며 금과 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시장의 상승 주기 동안에는 주식과 같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느끼지만 하락 시기에는 준비된 투자자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준 9만 달러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 두 가지가 나온 것인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강력한 반등 예고한다. 9만 달러 돌파 가능성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인 케빈 스펜스는 비트코인이 강세 반전 패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에서 하락수의 기형 패턴을 완성했고 이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세 전환 신호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 스벤슨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간 차트에서 더 높은 저점을 계속 형성해야 한다. 만약 비트코인이 5만 7천 달러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요 지지선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6만 2천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지속되면 9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 목표를 향해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10만 달러 분석 또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비트코인 최상의 시나리오 10만 달러 예상 급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비트코인이 7만 8천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로 하락한 후에 6만 6천 달러로 반등하고 다시 5만 7천 달러로 조정한 뒤에 최종적으로 7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6만 3천 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이 블랙록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관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인 이 마이클 세일러는 회사가 비트코인 은행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히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 핀볼드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2024년 말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8만에서 10만 달러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6만 5천에서 7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2009년 시작된 비트코인이 2024년에도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들은 4년 사이클이 지나면 사실상 생명력을 잃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 비트코인은 한때 유행하는 튤립 버블이라 말했던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비트코인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잠시 유행하다가 없어질 자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비트코인을 발명해서 시원하게 한탕 해먹고 끝낼 것이 없다라면 이렇게까지 이어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털어먹고 끝낼 기회가 이미 수십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할피니가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라도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과거 정말 많은 공격의 대상이었던 51% 공격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누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모두 헛소리라는 걸 대부분 압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밈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 중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죠. 이러다 이 불장의 초입에 가면 비트코인이 이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큰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요. 이 너무 올라가 버린 비트코인을 보면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을 느끼고 알트코인이라는 대체 투자처를 보며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 비트코인 급등 이후에 불장을 만들어냅니다. 불장은 말 그대로 불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불이 쉽게 붙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붙지 않죠. 2021년 불장 이후 기회는 많았지만 불장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줘야만 불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에 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내성 있다라는 말은 과거 이만큼 올랐을 때 불장이 왔으니 이번에도 이 정도 오르면 불장이 올 거라는 생각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마다 신고점을 경신했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낙수 효과로 엄청난 펌핑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기회는 꾸준히 있어 왔고 그것이야말로 코인 투자의 매력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4년 주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장, 폭락, 얕은 상승, 강한 상승이라는 사이클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강한 상승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전혀 강한 상승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한 상승 기에도 얼마든지 횡보다 박스권장은 펼쳐졌었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당장 2020년에 주봉을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정방형 상승이 아닙니다. 충분한 박스권을 지나면서 거래가 침체되고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희소성으로 인해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2024년 말이나 2025년을 많은 사람들이 불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시간 67일 하고 이제 17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액츄얼 인베스트먼트 실제 투자금의 경우는 2,500불, 한화 약 300만 원 정도이고 이 그리드 프로피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23.25%, 581달러,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피 미시런 수익의 경우는 30.20%, 755달러,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53%, 1,335달러입니다. 이 오른쪽 밑에 스타트 프라이스 봇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56,140달러였는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 오른쪽에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 매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45,700달러이죠. 56,100달러에 시작한 이 봇 자체가 이제는 45,700달러 위만 돼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그리드 프로핏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이 보증금으로 자동으로 투입이 되면서 청산가를 낮춰주고 평균 매입가 또한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봇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최대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다시 한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SEC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 SEC가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갈링하우스의 비판은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친 SEC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담고 있습니다.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XRP를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규제 기관으로서 SEC의 이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리플과 XRP를 옹호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승리로 여겨졌으나 SEC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트노미널 파생상품 거래소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SEC의 권한 남용을 잘 보여줍니다. 이 비트노미널은 이제 XRP의 선물 거래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아니라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SEC의 과도한 디지털 자산 관할권 확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더 강화시키는데요.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SEC의 신뢰성이 더욱 손상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SEC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규제를 강요하며 리플을 압박하는 모습은 규제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전형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알데로티는 이러한 행태를 법적 승리 후의 보복적인 조치로 묘사하면서 SEC의 무리한 행동을 비판했는데요. 이 XRP의 옹호자 변호사 이제 빌 모건과 법률 전문가 존 디튼 역시 SEC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디지털 라이선싱 사건을 통해서 이 SEC의 내부 직원들조차 비행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기관 자체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SEC는 이 리플과 XRP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리한 행동은 결국 규제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권한 남용은 용납될 수 없으며 SEC는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공정한 규제 방식을 채택해야 하겠죠. 이 리플의 사례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고 SEC의 잘못된 규제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XRP 가격 관련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이 $100 돌파가 가능할까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XRP $100 돌파 가능할까? 현실적인 전망과 강세 요인 분석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XRP 가격이 $100에 도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라고 평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XRP가 $100에 이르면 시가총액이 9.99조의 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기록한 사상 최고 시가총액 3조 달러를 거의 3배, 4배 넘어서죠. 현재 유통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5.65조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여전히 시장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큰 수준인데 이 과거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제 XRP는 2018년에 3.5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1달러 이상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100라는 가격 목표는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XRP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일단 먼저 리플과 SEC의 소송 이제 슬슬 마무리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인해 XRP 레저가 넓게 분산이 되고 이에 따라 XRP 네이티브 토큰인 XRP의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가 확장이 될 거다.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죠. RWA 그리고 리플 레저는 최근 부동산, 상품 증권 등의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들 그리 중요하진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XRP가 $100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XRP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조롱들 극에 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XRP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은 $100는 일단 고사하고 $1부터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XRP의 상승 모멘텀 펀더멘털 자체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상태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SEC의 항소가 이어진다라고 해도 이는 시간 끌기 전략일 뿐 결국엔 리플의 승소로 완전한 승소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XRP는 현재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함에도 메이저 탑10 코인 안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XRP 커뮤니티가 그 다른 커뮤니티보다 얼마나 단단한지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